그래서 간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왕 보면 뒤에 개수나 임수 되시는 분들이 언제 순서가 뒤로 가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뭐 자연의 이치가 순서가 간목부터 시작을 하니까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병오년에 병오가 갖는 간지가 갖는 전반적인 의미나 개념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고요. 그럼 일간별로 이렇게 간목이 병오를 볼 때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느끼겠느냐 이런 거를 이제 한번 살펴보면 오획으로 살필 수도 있고 그 자체의 글자의 속성으로 살필 수도 있고 물상으로 살필 수도 있고 십성으로 살필 수도 있고 십이운성, 십이신살 살필 수 있는 도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뭐 연월 일주 4개 사주를 가지고 통틀어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주별로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특징적인 부분의 포인트를 뭘 주안점으로 이렇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간이 이제 어떤 일간이냐 하는 거하고 또 일간하고 가장 밀접하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위치가 이렇게 일지니까 그렇죠? 갑자에서 계획까지 붙잖아요. 그래서 갑일간이면 6개의 패턴이 나오겠죠, 그렇죠? 신자진 인호술 해가지고 그리고 큰 틀에서는 여러 가지 다 살필 수 있겠지만 내 띠가 무슨 띠냐라는 거. 띠가 12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12띠는 각각의 네 분류의 운동 성향을 이렇게 갖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드러나는 글자하고 밑으로 오는 글자하고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입체적으로 반응을 해서 이 사람 연령이나 성별이나 직업이나 처해져 있는 상황 입장에 따라서 이렇게 반응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일주별로 다루기 때문에 이런 일주가 좋다, 이런 일주가 어렵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딱 단정한다라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또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전체적으로는 한번 대략 어떤 상을 또 패턴을 내가 이렇게 파악한다라는 측면으로 참조를 하시면 좋겠어요. 갑자기 어느 한 해 운에 따라 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빌빌거리는 사람이 갑자기 뭐 이렇게 올라가고 갑자기 뭐 이렇게 위에 있던 사람이 떨어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또 뭔가 뿌린 게 없는데 아무리 운이 이렇게 온다고 하더라도 뭘 기대하고 거둔다. 이것도 또 아닌 거예요. 내가 특별하게 남한테 척지지 않고 해코지 안 하고 열심히 살아오고 이랬다라고 하면 겁내실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쭉 지내왔던 대로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근데 병오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육식간지의 체계 중에서도 가장 일중지 태양으로서 병화의 이러한 형상이 가장 극명하게 위아래로 사람으로 치면 번듯하게 위아래 격식을 갖춰가지고 차려입은 거예요. 완전히 양복이면 양복, 한복이면 한복으로 완세트로 예복을 입은 것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딱 봐도 어때요? 병오라는 거를 뭐 예를 들어 병자로 왔다 그러면 겉에는 뭐 이렇게 양복 입었는데 밑에는 뭐 한복 바지 입었다든지 이를테면 이렇게 조금 뭔가 위아래 기운이 달라져 올 수가 있는데 병오라고 하는 건 비교적 뚜렷하다, 명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간목이 바라보는 천간은 화이면서도 그렇죠. 화이면서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식신의 인자로 오는 거죠. 우리가 식신이라는 것은 원초적인 기본 욕구고 욕망입니다. 누구든지 그렇죠? 뭔가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고 싶고 이렇게 에너지의 흐름 자체가 일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펼쳐나가는 그러한 성향이기 때문에
뭔가 내 어떤 욕구를 실현하려고 하는, 실천하려고 하는, 분출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에 일단은 천간이 갑에서 반응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살폈을 때 천간에 이렇게 볼 때, 그렇죠? 천간에 볼 때 이 오화를 달고 들어오기 때문에 천간에 병화 말고도 나머지 글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날라온 에너지고 내 팔자에 일간 포함해서 있을 거고, 그렇죠? 그래서 크게 말씀드렸을 때 이렇게 병화는 식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식신이나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게 식신이고 이게 십성상으로는 상관에 해당이 되니까, 그렇죠? 상관이 해당이 되니까 이 식상이 강해지고 왕해지고 그러면 이 식상이 왕해지면 어떤 에너지가 이렇게 편중되면 그 반대편에 있는 에너지는 어때요? 약해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도 관사라고 어때요? 관사라고 인성의 인자. 이거 관사는 뭐가 되겠습니까? 금이 되고 인성은 수가 될 텐데, 수가 될 텐데 이런 인자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간목일간들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구성이 이렇게 돼 있을 텐데 그냥 운의 흐름만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그렇죠? 항상 어떤 일간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간목이 목이어서 자연의 흐름상에 비교적 정확하게 매칭이 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쉬운데 기본적으로는 항상 어떻게 되게끔 되어 있어요? 이렇게 비식, 재, 그쵸? 재, 관, 인내 이런 운동성. 그래서 다시 이렇게 또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비라고 하는 거는 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갑을 목이 되고 갑을 병정, 무기, 경신 한순배를 하면 어때요? 임계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천간의 겉모습은 그런 형태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게 자연의 순서고 변화하는 어떤 단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가 짜여져 있는 격이라든지 나머지 팔자의 구성이라든지 여기에 간섭하는 또 내지는 어떤 기반적인 작용을 하는 대운의 흐름도 있겠죠. 그렇죠? 대운의 흐름도 있는데 어쨌든 당년에 흘러오는 이런 에너지의 순서들은 이러한 형태들로 이렇게 오는데 간목이 작년에 뭘 만났냐면 이렇게 갑진년을 만났어요. 항상 양간하고 음간하고 팔자에서는 내가 겁재가 있을 수도 있고 비견이 있을 수도 있고 식상 뭐 다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일간이 팔자에 어쨌든 그래도 그 어떤 기준점이 되는 거니까 일간 중심으로 해서 맞닥뜨리는 환경적인 요인을 볼 때는 조금 전에는 이민, 계묘, 갑진이 이렇게 흘러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그냥 일간 간목만 놓고 보면 수생목하고 목으로 이렇게 비화되고 해서 내가 뭔가에 이렇게 충전되고 힘을 얻고 흔히 말하는 우리가 생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죠. 인풋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뭔가 내가 먹었으면 힘을 발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항상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양간의 시기를 딱 지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만약에 차포 뛰고 앞단 빼고 뒷단 빼고 하면 왕성하게 활성화할 수 있는 사이클의 흐름은 한 천간이 10글자니까 한 6번 정도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런 사이클이라는 거는 어때요? 그 큰 대운도 있지만 그 대운이 딱딱딱 이렇게 10년 동안 맞아 떨어지는 거 아니겠잖아요. 그죠? 근데 큰 흐름상으로는 어때요? 이런 갑일간이 대하는, 을일간이 대하는, 병일간이 대하는 이런 거 마찬가지로 이게 비식재관인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흐름을 갖추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보통은 이 인비의 과정은 이렇게 인풋의 과정이라고 하고 식재관의 과정은 어때요? 아웃풋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인비에서
식재로 가려고 하는 거는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뭐예요? 재관의 타이틀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재관의 타이틀을. 예, 그러면 운동선수가 100m 아니면 뭐 이렇게 마라톤 선수가 결국은 어때요? 비견에 있고 인성의 시기를 거치고 이랬다라는 거는 내가 도움닫게 하려고 준비하고 뭐 이런 대비하고 많이 힘을 기르고 이랬다라는 건데 간목이 그래서 한번 뛰려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을사년이 딱 걸리는 거야. 덜컥하고 항상 양간이 그래요. 양간이 항상 양간의 비견 다음에는 기본적으로 겁재가 있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 불편함이 있어. 물론 음간은 반대로 쓰죠. 반대로 쓰는데 항상 일간이 뭔가 식상을 보고 내가 뭔가 지향점을 가지고 액션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죠. 아니 내가 많이 먹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해서 인풋 아웃풋으로 계산을 해서 그러면 그거를 가장 원초적인 욕구로서 이렇게 드러내는 그 다음 수순이 식상인데 식신부터 쓰죠. 식신운부터 먼저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앞에 어때요? 겁재가 딱 하니 한 번씩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덜컥하는 게 좀 있어요. 그냥 심리적으로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청간겁재의 상황으로 더 어떤 경쟁심, 투쟁성 이런 거를 갖는다도 되죠. 갖는다도 되는데 실질적인 일간이 딱 맞닥뜨려 가지고 뭔가의 어떤 접점을 가져가는 것은 약간 시차가 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간목이 병화를 식상을 쓰는 구조였다라고 하면 을사년은 조금 답답했을 수 있다. 그 겁재는 어쨌든 경쟁이란 말이야. 이게 신강, 신약, 신왕, 신약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겁재가 오면 내가 이렇게 나눠야 되고 합력되는 것도 있지만 분탈해야 되고 정리정돈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천간 말고 지지로 겁재가 이렇게 식신을 달고 들어왔죠. 그렇죠? 그래서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사오미로 간다라는 거는 간목이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화운동이고 여름운동이고 식상운동이기 때문에 식상의 질적인 여건의 그 환경의 변화는 어때요? 크게 바뀌어지진 않는데 뭔가 그 양적인 부분으로는 이게 왕지니까 화의 어떤 가장 중심점이니까 그 왕지의 양적인 부분으로는 내가 방향을 잘 잡았던 그렇지 않았던지 간에 그 양적인 부분에서는 더 확산되고 확장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런데 그게 간목이 겉으로는 뭔가 목생화하려고 하는 앞에 내가 을사라고 하는 뭔가 장애물일 수 있고 걸림돌일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이게 디딤돌이었다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내가 그 단계를 밟고 뛰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저러한 어떤 중간 단계가 있었던 게 천간의 올해 을사년의 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사를 기반으로 뭔가 병으로 이렇게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오화라고 하는 거는 상관이 되고 실제적으로 어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화의 형상인 거죠. 그렇죠? 사화의 형상인 거고 이걸 뭐 세운에서까지 지장간을 따질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요 오화의 속성이 강하게 안에 있는 정제적인 성향을 로그로 그렇죠? 이렇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기토 같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렇게 있는 이런 부분들이 12운성적인 그리고 이러한 글자들이 일간을 사를 시키고 사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냥 죽는 건 아니고 그만큼 일간에 소모되는 에너지 뭔가 빨려 들어간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겠죠. 그러면서 그게 또 천간은 보통 정신 내지는 지향점 추구하는 경향 심리적인 거 이런 게 본다라고 하면 지지라고 하는 거는 현실이고 실질이고 그렇죠? 행동, 행위, 육체적인 거.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간지책에는 체형이 달라가지고 이렇게
병으로 놓여 있지만 내가 뭔가 드러나는 어떤 성향하고 실질적으로 연결되는 실상하고가 굉장히 싱크로율이 높다라는 거예요. 병을 하는 거. 그러니까 뭔가 식상행위가 긍정적인 어떤 과정 진행물로 또 나중에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 나가는 쪽으로도 연결될 수 있고 그와 같은 에너지의 동량으로 똑같은 양으로 뭔가 더 치우침이나 지나침이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인간이 마음과 몸이 어때요? 이렇게 확 병호에 이렇게 빨려 들어가거나 쏠려 들어갈 그러한 상황 내지는 그러한 운의 흐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병호의 속성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 갑일간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이런 사람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크게 직업적인 성향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자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신 화토가 강해지니까 그렇죠? 이 개는 다 뭐예요? 이렇게 병하고 이렇게 절하고 일간은 사지에 들고 그 절지나 뭐가 들어요? 태지에 들고 경금 같으면 이렇게 욕지에 된단 말이에요. 다 불안정하고 약한 기운으로 들어요. 그러면 이 관성하고 인성이라는 게 관성이라고 인성이라는 것이 사회적인 인자로 보면 직장인자, 직업인자, 여명의 기준은 남편인자, 그렇죠? 그러니까 내 자신의 에너지가 표현되고 표출된다. 그러면 여명 같은 경우는 자식에 대한 어떤 애착심, 자식에 대한 관심, 이 글자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그죠? 그게 긍정성이나 부정성. 그러니까 중년의 이후의 여성 같으면 자식 문제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될 거고, 그렇죠? 그리고 뭔가 조직 생활이나 직장 생활하는 남성들이라든지 여성도 마찬가지 이런 경우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어쨌든 병호년하고 정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병호가 이렇게 들어오면 천간에 이렇게 합되는 글자, 지지에 충되는 글자, 합되는 글자, 이런 글자들 좀 살펴보라고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간목한테는 이 신금이, 그렇죠? 신금이 일단은 합이 된단 말이에요. 합이라는 거는 요 신이 지지에 무엇으로 달려있는지, 그러니까 옆에 세력도 있겠지만 해묘미로 만약에 달려 있다든지, 그렇죠? 사유축은 괜찮은데 해묘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목운동성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어때요? 신이 튼튼한 게 아니죠. 올라가 있는 게 집안이 약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병호는 튼튼하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는 병호의 신이 어때요? 예, 약해질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어떤 감투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내 위치라든지, 그러니까 식상은 조직에서 보면 부하잖아, 부하. 맞잖아요, 그죠? 그 아랫사람이 득세를 해서 내 간판의 색깔이 흐려질 수 있다. 그러니까 해석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글자들이 다른 때, 예를 들어 신유로 든다든지, 신축으로 든다든지, 이렇게 놓여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이 병은 나를 밝혀주는 뭐가 되는 거예요? 빛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빛난다도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렇죠? 감당할 수 있으면서. 그렇지. 예.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게 합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합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들이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웬만해서는, 그렇죠? 웬만해서는 천간에 합되고 지지로는 신금 같은 것이 뭘로 들어요? 이렇게 병지로 되니까, 그렇죠? 약해지는 그러한 형상이나 상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이렇게 화 에너지가 왕해지고 강해지기 때문에 식상을 위주로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식상을 위주로 한다라는 거는 사업을 하거나 비즈니스를 하거나 창작을 하거나 개인적인 어떤 그쵸 프리랜서적인 일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계속 지금 해자축 인묘진 할 때부터 어때 인묘진까지 될 듯 말 듯 하면서 이 다수들이 뭘 어떻게 했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 식상들을 잡아 끌었잖아 뒤에서. 그나마 을사에서도 한번 이렇게 내가 도움닫기 내지는 도약을 하려고 했는데 겁재가 어쨌든 앞에서 겁재가 온다라는 건 뭐예요? 무기토라든지 경신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좀 경쟁 요인이나 이런 것이 됐는데 그래도 사로는 이렇게 진행이 되어 오는 이러한 형국이나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병은 그런 거 없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형국이다. 그러면 이렇게 병으로 왔는데 이건 외부인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내 글자에 간지로 병우가 있으면 그 겹치는 반응하는 성향이 명확하고 뚜렷하다인데 병우가 지금 60년에 한 번씩 한 번에 외부로 들어오는 거니까 천간으로는 그죠. 천간으로는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글자, 지지의 어떤 글자에서 이렇게 반응을 하느냐라는 걸 보면 이렇게 인이나 오나 사에 병화의 인자들이 씨앗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런 경우는 생지에 있고 이런 경우는 병화의 lok지고 장생지고 여기는 왕지고. 근데 요 두 일주는 갑사로는 못 있지만, 그렇죠? 갑사를 못 있지만 인하고 오는 일주로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외부에서 날라온 인자에 내가 호응도가 더 커진다라는 얘기예요. 나머지 글자들보다는. 그건 내가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봄이 왔더니 내가 꽃놀이를 가고 싶다. 이런 거지. 그런 인자가 없으면 봄이 오든 말든 나는 공부는 할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내 인자가 내외에 호응하는 인자가 이렇게 있느냐, 글자가 없느냐, 그게 또 어디 위치에 있느냐에서 다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연월 일시를 우리가 이렇게 나눈다라고 할 때 요거는 보통 우리가 안쪽에 인자잖아요. 사람이 인생을 살고 가정을 영위하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구분이 이렇게 지워지죠. 내가 외부적인 환경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거 또 아니면 내 가정적인 성향이나 개인적인 성향이나 육신적인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한 형태로 일단은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러한 글자들이 있으면 조금 더 내가 병호에 반응하는 것이 강해지는 거죠. 이렇게 민감해지고 직접적이 되는 거고 이런 글자들이 좀 비교적 약하거나 없다라고 하면 어쨌든 병호에 대한 체감이나 이런 연결되는 인자들이 그렇게 큰 불기둥이 올랐구나. 뭐 이 정도지. 내가 반응하는 거는 아무리 한강에서 불꽃놀이를 해도 그냥 나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TV에서 다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끌리는 인자가 있으면 어때요? 그거 가야 돼. 그 100만 명 중에 내가 속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반응하고 뭔가 이렇게 연관관계를 이렇게 강하게 갖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점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연지라고 하는 게 이게 공통 요인인데, 그러니까 운을 볼 때는 고정 요인이 있고 가변 요인이 있어요. 변동 요인이 있어요. 네, 팔자 안 바뀌죠, 그렇죠? 안 바뀌잖아요, 그렇죠? 팔자 내에서 있는 지금은 일간하고 일지하고 기준점을 8개 중에서 3개로 압축을 해서 보는 거니까 일주별로 보는 거니까 그러면 요 띠라고 하는 거는 내가 태어난 생년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내가 이 지구상에 이 땅에 이 몸으로 조상 기운을 받아가지고 나온 거의 시초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묘화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뿌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팔자의 발생의 연원을 근원을 따져가다 보면 연주 기준부터 시작을 했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이 근간에 대한 기본 터전에 대한 토대에 대한 부분은 항상 따라다닌다. 근데 이게 운동성이
목화금수의 운동성을 하죠. 그렇죠? 목화금수의 운동성을 하니까 띠라고 하는 천간 가지고 삼는 게 아니니까 이 띠가 지지에 이러한 오화가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모든 일간한테는 상관으로 오고 식상으로 오지만 요 모습 자체가 요 띠의 운동성으로 놓고 볼 때는, 그쵸? 운동성으로 놓고 볼 때는 목 운동을 하면 이게 해묘미 운동을 할 거고, 해묘미 운동을 할 거고, 화 운동을 하면, 그쵸? 화 운동을 하면 인호술 운동을 할 거고, 금 운동을 하면 사유축 운동을 할 거예요. 그쵸? 수 운동을 하면 신자진 운동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오화가 내 기반이 되는 토대나 터전을 자극을 하고 들어온단 말이야. 자극을. 어떤 형태로? 자, 이런 걸 볼 때는 우리가 이거를 12신살적인 부분으로 일단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자진을 보면 요거는 제살의 형태로 오고, 사유축으로 보면 어때요? 사유축으로 보면 도화의 형태로 보고, 그리고 인호술로 보면 장성의 형태로 보고, 해묘미로 보면 어때요? 육해의 형태로 보고, 이 해묘미 띠들한테 5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작년부터 해가지고 사해충, 이렇게 사오미, 임묘지까지 들어가는 요런 형태니까 이거를 운동성으로, 이거를 뭐 기륭으로 따지는 거 아니고 운동성으로 삼재에도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성향들이.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그죠? 요 신자진이라는 거는 인호술 운동성하고 어때요? 인호술 운동성하고는, 예, 우리가 이 충에도 걸리고 반대 에너지잖아요. 그죠? 내가 기본적인 출발을 수운동성으로 가지고 있는데 운에서 화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내 근본이나 터전이나 지금까지 내가 연관되어 있거나 닦아왔거나 연계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작용이나 영향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하고는 좀 멀잖아. 근데 직접적인 성향은 아닌데,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직접 연계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내가 무슨 모임이라든지, 어떤 터전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움직일 수 있어요. 움직이는데 나는 신자진인데 인호술이 왔으니까 내가 스스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지. 외부인자에 의해서. 아니,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사를 가게 되는데 자발적으로 이사를 할 수도 있고, 뭐 재개발에 걸려가지고, 이사를 한다든지, 다른 사람이 뭐 이렇게, 손붙잡고 끌려가는 입장이라든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반대 에너지가 올 때란 말이에요. 반대 에너지가 올 때. 이사라도 쓸 수도 있고, 뭐, 크게 쓰면, 이 땅을 벗어나는 일로 쓸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일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뭐 팔자를 크게 해석하는 걸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고 이러한 성향성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근데 오화가 신자진하고는 제살이니까, 그렇죠? 운의 어떤 흐름상으로 보면 가장 신자진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렇죠? 그러한 경우니까 기본적으로 어때요? 내가 주도가 된다든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타의가 되는 거예요. 타의나 타력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이나 여건이 된다. 근데 그게 간목한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간목한테는 식상이 되니까 내가 식상을 써야 되는데, 신자진띠가 쓸 때는 그러한 외부적인 여건 변화라든지 타력, 타의라든지 이렇게 쓰게 된다. 자발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그럼 자발적으로 쓴다라는 건 누가 쓰는 거예요? 인호술들이 쓰겠지. 인호술 띠들인데 인호술 화운동성하고 내가 연관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내가 인호술 중에 갑오라든지 갑술이라든지 갑인일주다. 그럼 어때요? 내 바깥의 인자도 외부 인자도 움직이고 나도 거기에 순응하고 부응하고 그런데 비교적 어때요? 그게 스스로의 동인에 의해서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중에 갑인이나 갑오는 인중의 병화, 오중에
그 병화가 올라갔으니까 옳다구나 하고 뭐가 있으면 혹 넘어가게 되는 거지. 예. 그게 혹 넘어가는 게 좋은 거냐? 아니 병화라는 게 간목이 오면 죽을 힘을 다해서 화를 생하는 거잖아요. 맞잖아. 아니 상이 그렇잖아요. 전력 질주해서 생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운에서 오는 걸 가지고 따질 건 아니지만 간목에서 어때요? 간목이 불을 보는 거를 이걸 목화통명이라고 한다고 보통 가불목이 화를 보는 거는 그만큼 자기 자신의 재능이나 재주나 능력, 역량을 다른 일간이 식상을 쓰는 것보다 어때요? 유리하고 특징적이고 두드러지게 재주로 연결을 쓸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목화상관하고 금수상관을 그렇게 재능 많다, 똑똑하다, 역량 있다, 능력 있다, 재주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원국에서 따지는 건데 이런 부분도 그렇죠. 1년이지만 올해 내년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밀접하게 연결될 그러한 개연성이나 가능성이 있다. 그러고 나서 적용하는 게 이 오화가 뭐가 돼요? 오화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게 화의 왕지니까. 그렇죠? 간목이 우리가 이거를 신살로 볼 때는 뭘로도 봐요? 이거 홍염으로도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잘못 풀리면 뭘로도 풀린다? 주색 잡기 옛말로 말하면 유흥, 이성사. 그러니까 공교하게 잘 풀리면 내가 그동안 쭉 뭔가 이렇게 준비해왔던 작품, 뭐 이런 재능 발현, 이런 성향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죠? 항상 상관이라고 하는 거는 주변 상황에 내가 개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내 경계점에서부터 외부로 이렇게 치닫는 에너지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를테면, 어쨌든 원국에서 운에서는 사우미에서 금수가 약해지는 에너지이지만 운에서 수기운들이 조금 조절이 돼 있다든지 수로 이렇게 조화가 돼 있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내가 잘 쓸 수 있죠. 잘 활용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 4월, 5월에 뭐 갑오일간인데 기본적으로 병운년을 만났다. 그럼 내가 병우를 쓰느라고 어때요? 쓰느라고 과도하게 내가 반응하는 게 되겠잖아요. 그렇죠? 과도하게 이게 뭐가 된다? 설이 되니까. 불이 타고 나면 뭐가 남아요? 나무가 타고 나면 재가 남지. 네. 그러니까 이거는 옵션인 거예요. 내가 목화통명이 되는 것 같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나무에 꽃이 피느냐? 그동안 내가 쭉 했던 거를 결과 결실을 노출을 하느냐? 아니면 지나고 나니까 병오전 지나고 나니까 그런 쓸쓸한 씁쓸한 이러한 결과물로 이렇게 귀결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오화가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오화를 탕화라고도 하죠. 불기운이 막 장렬하는 이런 형태. 그러니까 이거는 내 팔자에서 옵션이란 말이에요. 옵션. 그래서 그러한 어떤 전반적인 성향이나 형태, 구조를 가질 수 있다. 해묘미는 그렇죠? 해묘미는 인호수를 본다라고 하면 목생화하는 에너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미 인호술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인호술이 있다라고 하면 요 해묘미 띠들은 이미 어때요? 이렇게 삼재에도 걸리고 육해에도 걸리고 그랬으니까 조금 개울물을 이렇게 건너더라도 조심조심 조금 이렇게 건너야 돼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내년이 정미라고 하는 걸 한번 마무리 져야 되는 큰 틀에서 결론 지어야 되는 이러한 시점을 남겨두고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인호술도 그러니까 장성 에너지니까 결국은 그 오화가 들어와서 내가 중심에 나서야 되고 전면에 나서야 되고 핵심적인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성향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움직이다 보면 어때요? 내가 과도하게 그죠? 과도하게 힘을 쓰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주목받는 그런 에너지나 운이긴 한다. 그리고
이렇게 사유축띠들 같은 경우는 비교적 괜찮죠. 사유축이라고 하는 거는 본래는 화급금이지만 단계로 보면 어때요? 화생금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도화의 에너지고 자기 자신의 이러한 오화의 이러한 뭔가 도화는 꾸민다, 장식한다, 드러낸다, 남의 어떤 시선이나 주목을 받는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해왔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렇죠? 근데 비교적 발전의 에너지로 쓸 수 있는 게 사유축이다. 간목일간은 사유축이나 해묘미가 일지에 붙을 수가 없어요. 간지 구성 체계상 기본적으로 뭐가 붙는다? 인호술하고 신자진이 이렇게 붙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인호술하고 신자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육해는 조금 육해띠들은 좀 일지에는 놓이진 않더라도 뭔가 내년까지는 크게 이렇게 흔히 말하는 물론 이게 이런 흐름들이 대운에서 큰 환경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밑받침을 바탕을 형성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지금은 좀 어려워도 그렇죠? 어려워도 이걸 내가 씨를 뿌리고 뭔가 가꾸고 이럴 때는 힘들어도 그런 시기가 있어야 결국은 나중에 결과물도 크게 가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조건적으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병호 하나만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천간의 모습은 뚜렷하죠. 일간이 보기에 어떤 간목일간이 본다라고 하더라도 병화를 보는 거니까. 그리고 뭔가 이민년부터 인중의 병화부터 이렇게 막 병화의 불꽃이 싹이 틀려고 했는데 이민, 계묘, 갑진하고 을사하고 병호에 올라오니까 얼마나 그렇죠? 이렇게 병화를 써야 되는 사람 같은 경우는 기다리는 세월들이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속도감이라든지 이런 안에서의 어떤 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뭉쳤다가 오는 이런 형국이고 하니까 조절인자는 좀 약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왜냐하면 갑일간이 기본적으로 천간의 모습하고 지지의 모습이 딸려 있는 것들이 인호술하고 신자진하고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어때요? 갑일간은 어때요? 자이든 타이든 움직임을 가질 확률이 많다. 여기에 기본적으로 비식재관인을 다 갖고 있죠. 일지라는 건 다 비식재관인 6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궁성은 내 안의 자리고, 그러니까 일간은 불변의 나인데 일지의 위치는 내가 될 수도 있고 중년의 이후에는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십성으로 선택을 하면 비식재관인이 그러한 모양새로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장 나랑 가까이 있는 자리, 비밀스러운 자리, 친한 친근한 자리, 이렇게 부지불식간에 형성된 에너지, 기운 이런 것들이 일지라고 하는 궁이란 말이지. 궁은 이렇게 변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일지의 자리의 속성이라는 것이. 근데 일지에는 비겁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재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뭔가 여러 가지 인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인자들. 그리고 그런 인자들이 병호하고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그래서 외부적인 컨디션, 바탕이 되는 띠에 반응하는 거하고, 이렇게 일간, 내지는 일지까지 포함하면 일주에 반응하는 것들을 결합을 해서 보면 8글자 중에 3개를 기준점으로 해서 보는 거니까 완벽하게 보이진 않을 수 있어도 한 30-40% 조금 더 외연을 확장하면 한 절반 정도까지는 대략 내년이 어떻겠다라는 거, 이 사람이 뭘 하고 있거나 이렇게 하는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크게 보면 그동안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뭔가 이렇게 내가 주도성을 가지고 하는 일에 대해서 크게 특별하게 전환점이나 전기점을 마련하지 못했던 경우라고 하면 어떤 형태, 자이든 타이든지 간에 그런 경우는 이렇게 긍정성을 가져갈 수가 있다. 근데
반대적인 부분에서 관살이나 인성들은 약해지니까 이런 경우엔 직의 이동이나 변동을 가지려고 한다든지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나 조직 생활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아니면 꼭 관인이라고 하는 거를 꼭 어떤 직장이나 조직의 인자로만 보는 게 아니고 사업의 인자로도 봅니다. 사업의 인자, 중년에 이렇게 내가 쓸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사업이라고 하면 이게 결국은 뭐예요? 간판 요인이잖아요, 그렇죠? 간판이고 간판 관련해서 뭔가 일을 하는 형태나 이렇게 연결고리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그 천간의 모습이 갑하고 을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이렇게 관인 쪽이나 이렇게 식상 쪽이나 특별하게 뚜렷한 어떤 생극작용이라든지 이런 거 이렇게 관여를 안 합니다. 근데 이게 기준점이 병정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어때요? 병정은 기본적으로 화를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러니까 금을 간섭하려고 하는데, 금이라는 거는 관목일간한테는 신금이 됐든 경금이 됐든 내가 써야 되는 거야. 맞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옷을 갖추고 이러는 게 다 관이거든요. 현실 생활이라는 거는 재 아니면 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어떤 개별성, 개인적인 성향, 욕구, 지향점 이런 것들이 왕해지는 대신에 내가 쓰고 있던 내가 어떤 이렇게 간판 요인으로 타이틀 요인으로 삼고 있던 거는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인자의 성향을 가지고 직업성을 가지고 쓰는 사람이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올해 내년까지는 그런 화의 흐름을 타는 거니까 이러한 부분으로 크게 간목 일간들이 천간이나 지지 상황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양상이다, 흐름이다. 뭐 이 정도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이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갑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자가 있으면, 그렇죠? 자가 있으면 항상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일지에서 병화가 반응되는 거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안에 인자라든지 내 가족이라든지 배우자라든지 내 집안에서라든지 물론 시지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병화에 대한 연결고리나 인자는 조금 어떻다?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 부수적으로 가감해가지고 네 개 운동성을 하는 띠들에 대한 거는 거기에 이렇게 가감을 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갑자를 놓고 보면, 그렇죠? 자를 놓고 보면 여기가 정인을 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인을 놓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때요? 이렇게 병하고 오가 들어오면 이걸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어때요? 이렇게 충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충을 볼 때는 이 충이 병오가 들어오지만,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을사년도 이렇게 있었고, 뭐 을사년까지는 보자고요. 올해니까. 이렇게 진도 있었겠잖아요. 지지운동성이니까. 그러면 내년이 이렇게 오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미로 간단 말이에요. 한 3년 정도를 같이 이렇게 흐름 속에서 한번 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형태도 이 사람은 정인이니까 정인으로 수생목을 받아서 쓰려고 하는 거니까 이게 육신적으로 뭐 정인이니까 정모가 되겠든 모친이 됐든 그러한 배우자도 모친이 이렇게 나 잘 챙겨주듯이 그러한 형상을 가지고 있든 어떤 그러한 모습으로 내 일지자리에 자수로 놓여 있는데 이 자수가 충으로 어때요?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거죠. 변동한다라는 거죠. 어떤 흐름에 의해서 외부적인 요인이나 어떤 타자의 이러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자,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흔히 역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 역마 생지충 아닙니까? 생지충이 맞는데, 예, 기본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 인호술하고 신자지라면 인신충, 좌우충, 그리고 진술충, 이것도 크게 보면 역마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역마라고 볼 때 역마성이 더 두드러지다 강하다라는 건 인신사의 충일 때, 예, 그런 부분을 더 두드러지게 띈다라는 얘기고, 운동성이 이렇게 정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일지에 대한 변화 변동력이 있다. 그러면 올해 을사년 같은 경우는, 그렇죠? 갑자일주 같은 경우는 겁재가, 그렇죠? 겁재가 어쨌든 상관을 가지고 들어와서 나하고는 이게 무슨 생도 아니고 극도 아니고 이런데, 어쨌든 그 기세적인 에너지적인 상황으로 보면 이걸 다른 데서 이걸 특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암합하고는 또 다르게 자중에 개수하고 사중에 무토하고 해서 이렇게 합의되는 인재가 있는데, 또 하나는 뭐예요? 이게 사중에 무토가 재성이 강하잖아요. 어떤 형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서라든지, 예? 또 그 재성의 어떤 재물추구 인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는데, 기세적으로는 요 사화가 오면 자수는 올리면 태지가 되는 거고, 임수로 봐도 뭐가 되는 거예요? 절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의 시설 투자나 뭐 돈벌이나 외부로 활동 확대 인자나 이런 걸로 인해서 내 마음이 수고스럽다. 아니면 내 문서가 이렇게 바뀐다. 아니면 내 문서의 지분이 약해진다. 겁재가 일거리 들고 들어와가지고 갑자의 자수를 내가 자극을 했기 때문에 그걸 어때요? 지분을 쉐어한다든지, 뭐 이런 형태로 해서 내 문서 기운이 약해지는 거죠. 근데 문서 기운이 결정적으로 언제까지? 오하고 병오년하고 정민년까지, 그렇죠? 정민년까지 이거 우리가 토국수라고도 하고 자미원진이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 돼요? 자미천이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자수가 어떠한 형태로, 그러니까 이게 내 심리적인 요인도 될 수도 있고,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든지 공부하는 학생들 안 되겠죠, 사오미에. 이게 인성이 약해지니까, 그렇죠? 인성이라는 거는 청소년기에 이렇게 써야 되는 이런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물론 이게 자수가 크게 보면 일지에서 어떠한 작용을 하느냐, 이런 것들인데, 올해 그 갑병무경임의 일지 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겉으로 막 두드러지게 특별하게 이렇게 기륭이 정해진 건 아닌데, 내면적인 본인이 느끼기에는 특히나 자수를 아주 잘 활용해왔던 그런 경우에는 이 자수 자체가 어때요? 이 사화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자극받고 영향받는 건데, 이게 오화가 되면 이게 다 오중의 기토가, 그렇죠? 오중의 기토, 식상생재니까 이 사람이 뭐 하려고 하는 사람인 것가에 따르겠지만, 그 다음에 천간으로 병정 지나면 뭘로 뜨는 거예요? 무기로 뜨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 그러니까 문서를 처분한다든지 정리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멀리 갈 수도 있고 이사를 갈 수도 있고, 문서가 움직이니까, 그렇죠? 배우자하고 이렇게 충의 상태로 놓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런 상태로.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 신자진 운동을 하는데 오가 들어오면 그러한 형태의 모습으로 일지자리가 자리매김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충이라고 하는 거는 있는 현재 상황에 반대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유발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때요? 오중의 기토 같은 경우는 그 재성이니까 남명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충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들어오는 게 충 같은 거예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결혼할 수도 있고, 또 충이라는 건 어때요?
있는 자리 에너지가 와가지고 밀어내는 거니까, 뭔가 이렇게 분거, 각거, 상황이 굉장히 라이프 스타일의 성향들이 많겠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내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하고는 조금,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본다든지, 왔다 갔다 하면서 본다든지, 예. 그러한 다양한 현상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고, 특히 이제 해묘미띠들 같은 경우, 해묘미띠의 갑자일주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걸 욕지로 가지고 있는데, 해묘미한테는 육해가 되니까 이게 사지가 된단 말이야. 충인데 이거를 욕사의 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해묘미띠 중에 갑자일주 같은 경우는 이동 간에 조금 몸이 상하거나 다칠 수 있는 이런 인자들도 조금 유념을 좀 해야 된다. 이런 부분. 보통 연월의 인자를 가지고 이렇게 따지는데, 이렇게 다 중년 이후에, 물론 일지까지는 이렇게 정확하게 보지는 않는데, 그래도 정인으로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게, 그쵸? 갑자일주이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모친적인 상황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문서로도 볼 수 있고, 배우자적인 상황으로 볼 수도 있고, 그동안 모친이 이렇게 조금 불편하셨다. 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어떤 각별이나 이별이나 이런 현상도 어떻다?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쭉 진행되어 왔던 거죠. 그러한 상황이나 여건 환경까지를 같이 이어서 봐야 된다. 그런 상황들이 올해 그렇게 뭔가 움직여가지고, 그렇죠? 문서에 대한 부분이 내년가 정미잖아요. 그렇죠? 그게 완전하게 이렇게 해결이 되거나 해소가 되거나 이런 형태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역마로 쓰는 거는 괜찮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좀 너무 무리한 어떤 변동을 가져간다든지 이런 거는 조금 갑자일주는 내년까지는 좀 지양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역마성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죠. 그리고 신일주 같은 경우, 갑신일주 같은 경우 보면 어때요? 이게 이제 그 편관이잖아요, 일지에. 그쵸? 일지의 편관인 거고, 기본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자 같은 경우는 같은 역마인데 충으로 가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신자진이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신하고 자하고 진이 있는데, 항상 운동성으로 보면 어때요? 진이 있고, 그 다음에 신이 오고,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자가 오게끔 돼 있다고. 우리가 순서로, 운동성으로 그냥 우리가 편의상 신자진, 인호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래서 진은 이미 어땠어요? 진은, 작년에 지났단 말이야. 그죠? 작년에 이렇게 지났단 말이에요. 지났는데, 요 신자진 운동을 하고 오가 오니까, 오는 어때요? 이게 인호술 운동을 해요. 인호술 운동. 이런 부분을,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격각이라고 얘기하지. 격각.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에너지들은, 이렇게 오, 미, 신이니까, 그죠? 한 달이 건너는 자리들은 다 격각 운동을 합니다. 이렇게 뭔가 사이가 떠 있다 이거지. 직접적으로 좌우충 같이 정면 충돌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운동성 자체로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간목일간한테는 남명이든 여명이든 일지의 편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편관이 쉬운 에너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편관을 주도적으로 잘 감당을 해서 이 인자들을 조절을 해가지고 내가 어떤 힘 있는 자리, 권력성 있는 자리, 이런 에너지 인자들로 만약에 쓰고 있다라고 하면 이 오화라고 하는 거는 진에 대한 격각자금보다는 이 오화가 그 다음에 만나가지고 어때요? 이렇게 신하고 연결된 에너지, 이미 지나온 에너지보다 앞으로 다가올 에너지니까 그런 에너지를 이렇게 좀 꺾어버리는 이러한 자극력이 있다. 그러니까 신이 오에 대해서 어때요? 화급금도 되지만
인자로 화두금도 되지만 거기에 연결돼 가지고 어떻다? 신의 인자가 그러니까 자 같으면 그냥 내가 충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뭔가 지내면 되는데 완전히 정면충은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요 신금이 들어오는 오화에 의해서 제대로 역할이나 작용을 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지가 비교적 편관이고 일간으로 보면 이게 절지에 놓여 있는 이런 형국이기 때문에 다루기가 참 쉽지 않은 인자인데 이거를 내가 해결하는 운이다라고 하면 병호가 괜찮죠. 이게 감당을 하기 어려운 인자였다라고 하면 병호가 들어오는 게 괜찮고 근데 어쨌든 내 안에 내 일지의 칼이지만 이거를 내가 잘 다스려 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는 그런 형국 형태라고 하면 오히려 물론 이제 이 화살하는 것도 인성으로 화살하느냐 합살하느냐 그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변화 변동 요인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명 같은 경우는 특히나 조금 다르죠. 이거를 내가 사업적으로 쓰느냐 배우자 성분으로 쓰느냐 근데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러한 격각의 현상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남명은 자식이겠죠. 일지자리에 있으니까 그렇죠. 아니면 중말년 이후에 있으신 분들은 내가 은퇴하고 말고 나고 나서 내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적인 인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뭔가 불편하다라는 얘기예요. 이 격각이라는 건 뭐예요? 원래의 신의 모습이 있는데 이건 내 글자에 있으니까 그대로 써야 되는데 이 오가 와가지고 운동성이 다르게 하니까 뭔가 변형되고 이렇게 좀 뭐 제대로 된 모양새가 좀 잘 안 나오고 이런 형태로 쓰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이렇게 있을 수가 있다. 신이. 왜 그러냐면 올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사로 해서 사가 결국은 이게 그 다음 달이 해월이잖아요. 일지의 신금일주 같은 경우들은 다 을사년에 사화로 사신합을 해요. 천간에 경신, 월주, 일주, 시주 이런 경우는 선합지합을 하지.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온 을사에 내가 딱 매여 있고 묶여 있다라는 얘기예요. 매여서 묶여 가지고 이게 좋은 작용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작용을 할 수도 있는데 올해 가기 전에 한 번 더 변동 요인이 있는 게 언제예요? 다음 달에 한 번 있지. 이게 충이 한번 끊어지니까. 근데 일단 사신이라는 건 합도 되고 형도 되고 파도 된단 말이에요.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현상들이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래는 이게 원래 간목일간으로 보면 식신제살이잖아. 식신제살을 합살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올해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외부에서 오는 이러한 인재들하고 연결된 구조가 있죠. 특히 일지가 신금이기 때문에 일지 자리는 뭔가 내밀한 자리고 내가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영역인데 이게 외부인자가 육합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은 육합을 우리가 보통 부부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외부에 뭔가 이게 사업적이든 이성적이든 외부인자하고 내가 이렇게 딱 락이 걸릴 수 있는 연결 구조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그게 어때요? 내년에는 풀린다라는 거지. 그렇죠? 그게 올해 합의됐던 게 긍정적이었으면 내년에 무조건 변동이 있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런 형태로. 그런데다가 갑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신일주하고 진일주 같은 경우는 여기에 어때요? 신자진띠 같은 경우는 이런 오가 들어오거나 이러면 이게 격각의 의미가 앞뒤로 걸리면 격각이 기본적으로 뒤로 걸리면 이거를 조객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앞으로 걸리면 상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연주에 그런 자리가 있거나 그럴 때는 장남이나 장녀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중년의 나이쯤에는 내가 가까운 사람들하고의 어때요? 이별사를 예견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편관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센 기운인데 그런 편관 기운이 격각이면서 상문 조객에 걸리기 때문에 그러한 그런 일로 인한 변화 변동사가 어떻다?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정면으로 봐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뭐 화극금 정도만 있을 것 같은데, 가지고 있는 운동성 자체가 신금을 자리 비켜, 이렇게, 아니, 사람이 이렇게 지하철에 6명 앉고 7명 앉는데, 이렇게 1인분씩 딱 앉아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먼저 와가지고, 어때요? 자기 자리를 하고 앉았어. 근데 이 사람이 자리를 차지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어때요? 쭈그리 해가지고 있죠. 앉아있긴 앉아있지. 근데 1년 동안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격각의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들이, 그런 현상들이 배우자로 쓴다든지, 자기 직업으로 쓴다든지, 자식으로 쓴다든지, 비교적 일지에 있으니까, 그런 현상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간은, 내 평간을 한번 제껴버리고, 병오를 한번 따라가 볼까?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그럼 병오가 따라가면, 기본적으로 그 다음 에너지를 넘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식신생재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간목일간이 뭔가 투자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식신이라는 거는 재를 생산하는 기본적인 수단이 되니까, 시설, 설비, 투자, 방향성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식상에서 뭔가 결론이 나는 건 아니지. 식상 다음에 행위적인 걸 이룬 다음에 절차를 이룬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오는 거예요? 결과물이 재로 오잖아요. 그렇죠? 무년, 기년이 이렇게 오는 건데 그거를 현실로 옮길 수가 있단 말이지. 그런데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게 보긴 하지만 갑신일주는 오미가 공망이란 말이지. 오미가. 그러니까 내후년이 약간 좀 헛물이나 헛방을 좀 키기가 쉽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오래 그러니까 병원형 기준이죠. 배팅을 하지 않는 게 좋다. 왜냐하면 미년 하반기에 가면 미 다음에는 어때요? 미 다음에는 신이 올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는 그 다음에 항상 이렇게 그 진술충미는 인신사회를 생각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다 암합들로 이렇게 꽉 연결돼 있고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속도감이나 진행감은 더디지. 근데 궁극적으로 어때요? 미 다음에 신으로 가고, 술 다음에 해로 가고, 축 다음에 인으로 가고, 진 다음에 사로 가고,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간다 말이야. 그러니까 정미년 한 하반기 정도쯤에 움직이면 좀 좋겠다. 이렇게 병오년 정도까지는 조금 자제를 좀 하고, 이렇게 이제 갑신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진을 보면 이제 갑진이잖아요. 그렇죠? 갑진인 거고, 진은 진이 하나 있고 이제 술이 하나 있는데 이게 편제가 되죠. 그렇죠? 편제니까 아까 똑같이 그러니까 신금 일지하고 똑같이 뭔가 격각이 걸리죠. 그렇죠? 격각이 걸리는데 같은 격각은 이렇게 안에의 운동성, 내면의 운동성으로 보는 거고, 그래도 그 지지의 작용력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이게 뭘로 보는 거예요? 화생토는 격각이지만 화극금보다는 어때요? 그 생의 작용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자, 지지의 화생토라는 게 사에서도 이렇게 화생토를 하죠. 그렇죠? 화생토를 하는데 올해 갑진일주들이 화생토, 을사니까 겁재가 상관 달고 들어와서 나를 생하고 들어오는 모습이니까 이 사람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현실을 추구하거나 재물을 추구하거나 이런 사람이면 쓸 수는 있는데 올해 결판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본래는 이렇게 자연에서는 진 다음에 사로 가는데 운에서는 사에서 진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식신생재가 들어오니까 괜찮다요. 원래 큰 흐름의 방향성 괜찮다인데 이걸 우리가 이렇게 라망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라망. 그러니까 라망이라고 하는 거는 속도감이 이렇게 잘 가다가 병목 현상 같은 거야. 그럼 그 차가 뒤로 가요? 아니지. 앞으로 가긴 가지. 목적지로 가긴 분명히 가는데 거기에 뭔가 이렇게 정체, 지체, 흐름이 딱 이렇게 묻혀 있는
이런 형국이 어디가 된다? 예. 그런 올해의 형상인 거예요. 올해의 형상이. 예. 근데 이제 내년이 되면 어떤 게 지나온 거에 대한 격각이니까 아까 갑신일주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문조객도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거고, 보는 거고, 단 대신에 올해보다는 조금 더 속도감이 있다. 올해보다는. 그리고 갑진은 어쨌든 병우를 대할 때 기본적으로 신자진의 수고가 되는 거고, 그렇죠? 신자진의 수고가 되는 거고, 그리고 진중에 이 습토 기운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어떻든지 간에 병우를 그래도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인자는 이렇게 조금 더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병호를 지나고 그 정미로 가면 어쨌든 이런 경우는 똑같이 그러니까 정제가 들어오고 천간으로 상관 생제하고 들어와서 내 진토하고는 이걸 우리 진미파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파도 뭐 굉장히 여러 가지 내면적인 이런 해석할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형에 대한 게 있고 파가 있는 게 있는데 형은 어쨌든 외형적이고 외부적이고 드러나 있고 보이고 가시화되고 이런 것들을 수술하고 조정하고 조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런 형태라고 하면 진토는 본래는 지지에서는 형에는 안 들어가요. 충 정도만 들어가지. 근데 이렇게 미나 축 같은 경우들이 들어오면 이거는 내 일지에 있으니까 내 부동산도 되고 이게 신자진의 수고니까 문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인자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요 미년에 이렇든 저렇든 한번 내부적으로 좀 조정할 일. 그러니까 파는 안에 있는 것들로 이렇게 조율하거나 조정할 일들이 이렇게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갑진은 어쨌든 올해까지는 조금 지지부진하고 속도감이 안 나고 이랬던 부분이 내년엔 좀 속도감이 날 거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정미년에 가가지고 기본적으로 내가 재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문서재를 추구하려고 하는 문서 속성의 재를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요 미년에 어쨌든 이렇게 내가 긍정적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면 그걸 다시 한번 조정하고 조율할 일이 생기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게 이제 신자진에 대한 운동성이 되고 인에 대한 거는 인은 이게 록이 되죠, 그렇죠? 록이 되고 기본적으로 병화라고 하는 건 어때요? 인중의 병화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록지의 병화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 왕지 사지의 병화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사화 중의 병화하고가 좀 다르겠죠. 다를 수 있는데 록이라고 하는 거는 이 장생지니까 이 병화에 놓고 볼 때는 그렇죠? 뭔가 내가 이렇게 시작하고 출발하고 이러한 내 재능 재주를 드러내고 하는 이런 부분인데 병으로 들어와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화를 이렇게 끌어내주는 거죠, 그렇죠? 끌어내주는 이게 화국을 형성하니까 화국을 형성해서 끌어내서 천간 지지의 상황이 내가 구상하고 이렇게 궁리하고 뭔가 맞닥뜨리고 하는 그러한 인자하고 지지의 연결성하고 어때요? 크게 괴리가 없어요. 크게. 그래서 쓰는 인자들이 굉장히 왕하게 쓸 수가 있다. 왕하게 쓸 수 있어서 이 식상을 위주로 해서 쓰는 인자들이라고 하면 괜찮다. 갑인일주는 뭔가 그 분발력이나 분출력이나 힘을 더해가지고 이렇게 액션하는 성과나 뭔가 이렇게 스타트 라인에서 이렇게 푸시해 나가는 이런 힘은 굉장히 이렇게 왕할 수 있다. 강할 수 있는데 단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게 인호술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 천간도 갑인데 지지도 어때요? 이게 천간은 기본적으로 모든 간목일간들이 사지에 되는 거고, 인도 인호술의 화국이지만 결국은 이게 목생화도 되죠. 목생화도 되고, 그럼 계속 이거를 소진을 하고,
소진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인목은 이 오화의 사지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천간지지로 뚜렷하게 힘의 근원이나 에너지를 이렇게 아주 정돈해서 가지고 있는데 천간도 그렇고 지지도 그렇고 천간의 마음도 그렇고 지지의 행위도 그렇고 이거를 병호를 강력하게 행하는 이런 작용의 어떤 어떤 모순이 없이 표리가 이렇게 합치돼 가지고 그러한 운동성이나 성향성을 갖는데 결국은 그러다 보면 무리수를 둘 수 있다. 무리수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육체적인 그런 그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유무형의 정신적인 에너지라든지 육체적인 에너지라든지 이런 거를 소모를 시켜서 어때요? 뭔가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결과물이 인중의 병화하고 인중의 무토들이 이게 다 식신생체하는 그렇죠? 굉장히 안에서 생록으로 들고 있는 인자이기 때문에 그런 인자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천간도 병화 뜨고 지지도 오화로 연결되니까 굉장히 이렇게 과하게 세게 나갈 수가 있다. 인일주가. 그러다 보면 60 전 정도까지 요즘 건강관리를 잘 하시니까 60 전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60 넘어서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에너지의 고갈이나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유념을 하시면 좀 좋은데 항상 큰 외부적인 요건들 내가 지금 불의 뿌리를 만났고 불에 꽃을 피웠고 천간지지가 크게 갈등 없이 반응을 하고 이런 구조니까 그런 형태의 내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거나 여건에 있거나 아니면 직업성을 가지고 있거나 하면 괜찮다예요. 괜찮을 수 있는데 반대인자는 수는 마르겠고 그렇죠? 금도 약화되겠고 그렇죠? 불에 녹는 형상이니까 오히려 그걸 조직명이나 타이틀 이런 틀의 명으로 쓰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식상은 지나치면 트러블 메이킹이에요. 주변하고 어때요? 내 에너지가 갑인이 얼마나 위아래로 딱 뭉쳐 있으니까 그렇죠? 여차하면 인중의 병화로 드러나려고 하는 준비 태세가 딱 돼 있잖아요, 그렇죠? 천간이든 지지든 지금 힘을 더 가세해가지고 이렇게 분출시키는 그런 작용력이다 보니까 특히 병인 일주하고 그러니까 갑인 일주하고 갑오 일주는 그 에너지의 성향이 지나쳐가지고 타자나 타인에 대한 이러한 뭔가 불협화음이나 시비구설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이걸 사업적인 인자로 쓰고 자기 재능이나 예술 이런 쪽 예능 이런 쪽으로 쓰는 경우는 아주 필설로 쓰거나 유튜브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내년에 한번 달라붙어 볼만 합니다. 근데 미가 되면 간목도 인묘하고 그렇죠? 이 인미 이거 우리가 귀문이라고도 하고 사실은 인묘하는 기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에 너무 힘을 에너지를 쏟고 나면 정미년에는 조금 고갈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인 일주 전반적으로 이렇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괜찮을 수 있고 왜냐하면 올해 뭔가 이렇게 인중의 병화를 끌어쓰려고 했는데 사화가 와가지고 겁재가 사화 달고 와가지고 인하고는 뭐가 되는 거예요? 형이 되는 거예요. 이걸 형발이라고도 얘기하는데 형이 되면 이 에너지의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쓸 때 조절해서 이만큼 써야 되는데 더 나가기도 하고 요 에너지가 이렇게 못 미치기도 하고 요런 부분들이 일지에 형이 들어오니까 심리성도 그렇고 일지 배우자 자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불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게 올해 겁재가 들어와가지고 이러기 때문에 그게 형적인 물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근데 내년에는 비교적 괜찮다. 내년에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갑오일주는 지지로 복음인 거죠, 그렇죠? 지지로 복음인 거고
여기야말로 오중에 병화가 올라갔기 때문에 나는 왕지를 가지고 있는데 병화가 있고 기토가 있고 정화가 있고 갑오일주는 특히나 이렇게 현침이라고도 하고 기본적으로 이거를 홍염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 왕지 속에서 이렇게 따지면 이게 왕지잖아요. 들어오는 것도 왕지이지만 그러니까 오히려 갑이는 힘이 있는 상태에서 뭔가 그래도 내가 뚜렷한 주관이나 확신이나 근거나 기반이나 이런 게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이렇게 그 생지에서 올라간 거니까 어떤 구상이나 계획이나 이런 걸 갖춘 상태에서 올라가는 건데 여기는 난 이미 준비됐다야. 그냥 그죠? 반응하는 속도가 갑오가 훨씬 더 빠를 수 있어요. 훨씬 더. 그런데 이 5호는 이걸 해석할 때 복음이라고도 하고, 그죠? 탕화라고도 하고, 탕화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탕화는 뭐 추기노에 이렇게 연결되는 인자들이 있는데 그런 성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지. 5가 자극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 자체로, 그죠? 자체로 복음의 탕화의 이러한 그죠? 홍염의 이런 것들이 두루두루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자진이나 인호술로 연결되는 글자가 아니죠. 내가 인호술 운동하고 여기도 인호술 운동을 하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원천적으로 원하고 있는 에너지가 외부에서 왔다라는 얘기예요. 왔다라는 얘기는 두 가지 정도 상황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복음의 상황이 그래서 이 에너지를 내가 불편하게 쓰고 있었다라고 하면 내가 쓰는 것도 지금 불편한데 불편한 옷을 입고 있는데 또 불편하게 들어온 거야. 그건 힘든 게 어려운 게 가중이 되고 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한 상관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나 또 내가 사지라고 하는 심리적인 거잖아요. 사지를 쓰는 건 에너지가. 그런 것들이 복음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건 충도 아니고 극도 아니고 생도 아니고 서로 같은 극의 에너지가 와가지고 서로 이렇게 긴장감을 형성하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런 부분인데 이 오화를 내가 만약에 잘 쓰는 그런 구조다, 잘 쓰는 형태다라고 하면 어때요? 그 형태를 활성화를 시키는 거지. 그 성향을 어때요? 배가를 시킨다. 배가를. 배가를. 그래서 이런 부분. 근데 명확하게 뚜렷하게 생극으로는 발생하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잘 쓰는 경우라고 하면 본래 나는 오라고 하는 이러한 재능이나 재주 능력을 원래는 나는 펼치고 싶어 라는 게 있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대로 그 자리가 오화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연결할 수 있는 기반 여건이나 환경이 돼 있다라는 얘기죠. 더더구나 그 인자에 이렇게 병화가 올라갔기 때문에 쓸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건데 요는 내 글자도 원국의 글자도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운에서 들어오는 것도 어때요? 그 사지로 들기 때문에 원국 자체에 조우가 실조돼 있다든지 금속 기운이 습토 기운이 부족하다든지 하면 정신적인 공황장애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목의 형상이니까. 그래서 갑오일주는 옵션이 많다. 내년에. 그리고 나서 어때요? 오중에 정화가 올라간 그리고 오미 합을 하니까 내년에 이렇든 저렇든 그러한 내면적인 이러한 변화를 겪고 나서 정민년에 조금 안정화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일단 합이라는 거는. 그래서 올해가 이제 을사년이니까 그렇죠. 오화가 사를 만났으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는 동유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같은 흐름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오화 기준으로 보면 이게 망신이니까 자꾸 나는 상관을 이렇게 갑기합으로 해서 안에서 갈무리하고 있으려고 하는데 자꾸 겁재가 와서 건드는 거야. 야, 너 써라. 이거 드러내라. 그래서 원치 않게 자꾸 타의에 의해서 어때요? 불쑥 불기운을 쓰게 되는 게 갑오일주들이에요. 그거를 잘 통제를 하면 괜찮게 쓰는 건데 친구 따라 주변 따라 강남 간다 이런 건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조절이 안 되는 인자가 있는 거야. 볼 게 많죠? 어쨌든 이렇게 보는 거고 정민연애가 조금 안정화가 될 거다. 그래서 해묘미띠의
그 오화를 깔고 있는 경우도 조금 특히나. 그러니까 이게 육해니까 육해를 우리가 저승사자라고 하거든요. 저승사자한테 안 까불고 안 대들면 전혀 문제가 없어. 요즘 뭐 저승사자들이 나와서 막 춤도 추고 이러잖아. 사자보이스 해가지고. 이미 그 음세계도 다 양세계로 지금 바뀌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단 그러한 일을 하면 괜찮아요. 드러나지 않게끔 연구, 학술, 할인, 종교, 복지, 예? 이런 쪽 있잖아요. 이런 걸 하면 괜찮은데 자꾸 식상이라는 건 재성으로, 현실로 튀어나가려고 하는, 연결하려고 하는 인자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뭔가 이런 복음현상이나 상관의 중복됨, 과도함이나 이런 게 생길 수 있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술인데, 그쵸? 술인데, 갑진하고 갑술이 다 이렇게 현재성을 가지고 있어서, 근데 하나는 쇠지고 하나는 양지니까, 그쵸? 양지고, 비교적 여기에, 물론 그 관리, 신금이 들어있긴 하지만 상관 생재적인 성향이 있죠. 이게 화고니까, 화고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갑술로 놓여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병오로 오면 인목도 합을 하지만, 그러니까 이는 생지에서 인호가 합을 하면 생지 인중에 있는 병화를 오화가 와가지고 끌어내는 형국인 거예요. 여기도 합이 되는데 결국은 순서가 인오 술이 되니까 합으로 해서 아궁이 뿔을 끌어내는데, 그리고 그 불이 병화로 크게 올랐는데, 연결 구조는 모습은 상관, 식상이 생재하니까 내 안에 깔고 있는 재를 키우려고는 하지. 키우려고 하는데 병원인에 그래서 한번 배팅하려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 글자들이, 예? 나는 사지되고 요 병화는 어때요? 오화에 임묘되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4년이니까 사유축까지 해서 섣달까지 갑니다. 기운이. 기운이. 그럼 내년은 인호술달 정도 되면, 양력 한 10월 정도 되면 대세는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반기에 사오미까지는 한번 확 일어났다가, 그 다음에 술달 돼서 어때요? 폭 꺼질 수 있어요. 폭 꺼질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어떻다? 갑술에게는 좀 있다. 그러니까 약간 내실 관리 같은 거, 이런 거를 잘 해야 됩니다. 갑진, 갑술이 위아래로, 그렇죠? 위아래로 이렇게 식상이 연결돼 가지고 내가 본래 바탕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재해 환경을 연결해 가지고 취하려고 하는 기회다라는 거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 갑술은 이렇게 뭔가 형태는 잘 갖추던 모양새가 될 수 있지만 실제로 투자한 게 회수가 안 된다든지 뭐 묶인다든지, 그렇죠? 이렇게 빛 좋은 개살구 형국이라든지 개살구? 빛 좋은 개살구 맞죠? 그런 형태가 놓여 수 있는 게 뭐예요? 이렇게 갑술에 놓여 있을 수 있다. 자, 이렇게 보면 그 전체적으로 갑일주들이 신자진 운동하고 인호술 운동을 하니까, 자, 어떤 형태로든 천간이 보는 경우에는 병호를 보고 유혹을 느낀단 말이에요. 원초적인 욕망의 욕구의 실현인자로, 연결인자로 들어오니까. 그런데 어때요? 신자진 운동은 약간 문지방 넘을 때 스텝이 꼬일 수 있어요. 갑신, 갑자, 갑진은 조금 유념을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인호술은 어때요? 인호술은 너무 내가 지나치고 과도하게 오는 운에 이렇게 좀 반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갑 인호술 일주들은 조금 스스로가 이렇게 수위 조절을 한다든지 속도 조절을 한다든지 뭔가 방비책이나 대비책을 좀 마련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신자진띠들은 어쨌든 외부 환경에는 내가 맞닥뜨릴 수 없어요. 아니 겨울이
꽁꽁 응? 땅도 얼고 이랬는데 내가 이렇게 토치카로 언 땅을 녹인다고 이렇게 녹여져요? 안 녹여지는 거야. 그런 거지. 이럴 때는 다음에 또 계절이 오니까, 그렇죠? 오니까 너무 무리한 형태로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내가 움직일 수 있고 모양새가 좀 잘 안 갖출 수도 있고 주변의 자극 요인에 의해서 그럴 수는 있는데 예, 그래도 또 지나면 계절은 변하고 돌아가는 거니까 좀 수성하는 자세를 좀 취하면 좋다. 이 노술은 좀 액션을 해도 되는데 너무 지나치지 않도록 또 신자지는 조금 이렇게 수성하는 형태로 가져가면 좋겠다. 할 말은 많은데요. 간목일간 요 정도까지 마치겠습니다.